나루토대교 걸렸다. 와, 예, 이게 그 유명한 나루토대교, 악명 높은 나루토대교입니다. 나루토대교를 지금 막 통과했습니다. 일본 북태평양과 일본 내만을 잇는 이 선이 경계선이 바로 나루토대교거든요. 그러니까 태평양과 일본 내만. 그런데 이 태평양과 일본 내만을 지나가는 그 경계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막 드디어. 정말 기분 좋더군요. 북태평양은 아무래도 큰 바다이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거칠어져도 걱정스러운데 반해 일본 내만은 연안이 가깝고 날씨도 태평양에 비해 얌전한 편이어서 아무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루토 해협을 건너자 예상대로 일본 내만은 정말 편안한 바다였습니다. 낮과 밤에 그 경계선에서는 불빛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고 많이 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바로 그런 경우예요. 낮과 밤에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 어선이 그물을 치고 지금 간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 불빛도 안 보이고 그물도 안 보이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어선을 뭐 급하게 90도로 꺾어서 그물을 이제 피해서 나간 거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본 내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견시를 해야 돼요. 날씨가 거친 태평양을 벗어나 일본 내만으로 들어서자 이제는 일본 어선과 상선들, 특히 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 걱정입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앞을 견시해야 합니다. 선배님, 너무 가까이 됐어요 지금. 항구로 들어가고 계세요. 바람 안 불고 파도 안 치는데 거기에다가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제일 파도가 안 치거든요 지금. 묘박 앵커링. 항구 바깥에서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찾아 앵커를 내리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시도 꺾어요. 오늘은 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고할 필요 전혀 없이 뭐 SOS 뭐 저기 저 어디죠? 재팬 코스트가드 이런 데 신고하고 뭐 전화하고 조사받고 전혀 그거 필요 없이 그냥 해안가에 정박을 하면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충분히 배 안에서 쉬고 자고 먹고 즐기다가 뭐 새벽 제 생각에 한 2-3시쯤 출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피곤한 밤 시간 잠시 눈을 붙이고 승무원 전원이 휴식을 취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항해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숙제가 기다립니다. 지금 항해 이후 처음으로 이 바다는 고요한데 해무가 끼어 있어요. 이 해무는 이 바다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높은 파도, 태풍보다 더 무서운 걸로 생각하는 게 이 해무입니다. 수많은 배가 지나다니는 일본 내만, 특히 해무가 끼어 있을 때는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잘 먹어야 거친 자연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유명한 세토 대교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다리가 세토 대교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에서 가장 긴 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긴 다리인데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이 다리 정도 하나는 또 봐주고 가야지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거친 바다 환경에서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만한 낭만이라도 찾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항해를 할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세토대교 볼만하더군요. 세토대교를 지나자마자 고기를 잡는 낚싯배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어부들이 아니라 낚시꾼들입니다. 뒤로 빼달래.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여기가 방앗간인 방앗간이라고 줄 알고 방앗간인 줄 아나 봐요. 착각하고 여기서 다른 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잡새가 참새를 꼬시고 있는 중이죠 지금. 야 참새야 낚시 한 번만 하자. 여기 방앗간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현지에서 잡는 고기와 채비는 잘 모르지만 성심껏 채비를 준비해서 낚시를 시도합니다. 저녁 장거리라도 장만해 본다는 미명 아래 횟거리로 준비했던 방어를 잘라 미끼로 씁니다. 채비를 투척해 보니 수심은 대략 20여 미터. 노홍석 크루까지 합세해 손맛 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항해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날씨. 하지만 낚시하기에는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봅니다. 간절한 발행과는 달리 영 소식이 없습니다. 자, 걷고 낚싯대 걷고 갑시다. 네. 안 되네. 이게 하루 이틀 하면은 아주 푸짐하게 먹고 깔끔하게 멋있게 세일링 딱 하고 끝내고 들어오지만 우리는 열흘 이상 걸리는 세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배 안에서만 계속 지내다 보면은 지지고 볶고 지저분해지고 막 기름칠하고 뭐 엉망진창이죠. 사실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저도 지금 일본 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저기 샤워를 못했어요. 이 프로펠러 고치러 들어갔다 나온 그 해수 샤워. 네, 요거 딱 2번 했었는데 그거 외에는 뭐 닦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빨은 좀 닦게 되더라고요. 좀 텁텁하니까. 세수도 못하고 뭐 이제 이 난민 생활에 적응이 됐죠. 이미 충분히. 그 난민 생활의 한가운데에서 기름 보충을 위해 아카타시마 항에 들어섭니다. 각종 생필품 보충과 연료 공급을 위해 기름통을 들고 주유소를 찾아갑니다. 항상 연료는 가득히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20리터 기준 연료통 6개를 꽉 채웁니다. 여기가 하카타시마라는 섬인데 원래는 이제 규정에 어긋나는 곳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처음 떠났던 나고야 도카이 닛산 마리나 도카이에서 출발할 때 시모노세키 간다. 그럼 그 중간에 들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구조 요청이라든가 급한 일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국제법상.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불러서 구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제 긴급 피항, 날씨가 안 좋아서 긴급 피항하면서 들어갔을 때 전화했고, 근데 오면서 검사하면 무지하게 오래 해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성실한데 물은 거 또 묻고 물은 거 또 묻고 굉장히 길게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응급 상황이죠. 그래갖고 이제 기름 넣으러 이제 잠깐 들렸다 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시모노세키까지 논스톱이에요. 아마 계속 날씨가 좋은 여건 하에서 계속 밟으면 24시간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또 졸리고 이제 자야 되는데 오늘 계획은 일단 잠을 안 자고 스트레이트로 이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저하고 함께한 선원분들도 오케이를 했습니다. 아카타시마 항에서 어린 낚시꾼들의 배웅을 받으며 시모노세키를 향해 출항합니다. 과연 날씨가 좀 받쳐줘야 할 텐데요. 일단 출발 상황은 좋습니다. 나왔다. 네. 피곤하지만 밤새 달리기로 합니다.
다음날 아침 카미노세키 항을 통과할 무렵 에? 아무튼 알았어요. 예, 죄송해요. 예. 이모가 큰 이모가 이모가? 예. 돌아가실 때, 아 이모가요? 네, 아유 갑자기 돌아가셨다. 유난히 저를 아껴주시고 챙겨주셨던 큰 이모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동료 승무원들과 조그만 요트를 몰고 한국까지 가야만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큰 이모님께서 하늘에서 저를 이해해 주시길 빌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일행을 보살펴 주시리라 기도해 봅니다. 김석중 선배님이 계속 새고 있는 엔진 오일을 체크합니다. 엔진 오일 계속 새죠? 예. 지금 그거 가지고 시모노세키까지 가능해요? 지금 빠듯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흘러내리는 엔진 오일을 재생으로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그거를 지금 모아두고 있습니다. 버텨보고 어떻게 해서든 오늘 안에 시모노세키 도착해서 내일 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데 김석중 선배님 아니면은 이건 도저히 그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항해 그 신이 내려주신 선물 같습니다, 우리 선배님. 엔진 오일이 처음에는 1초에 한 방울씩 떨어졌는데 지금은 줄줄줄줄 새가지고요. 엔진 오일이 내 계산에는 한 방울씩 떨어지면은 6시간 정도는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2시간 만에 엔진을 넣어줘야 돼요. 앞으로 한 10분 있으면은 엔진 오일이 다 없어요. 지금. 그냥 다시 넣어주고 피양, 바람, 조류, 그다음에 고장. 아이고. 온갖 상황을 다 겪으면서 항해는 계속됩니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빨리 천막을 덮는 작업을 합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는 폭우가 되어 쏟아지고 있고 피항을 결정했지만 조류에 밀려 배가 섬 쪽으로 밀려갑니다. 악전고투 끝에 파도와 바람이 없는 안전한 포구에 피항합니다. 아까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 혼자 있었으면 아마 여기다가 구조 요청해서 여기서 스톱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지금 새는 부분이 여기다 이거죠? 어디 지금 이런 모를 섬에 와서 김석중 선배께서 엔진을 뜯으셨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큰일. 이거 이제 배 못 움직이면요. 이거 몇 날 며칠 걸릴지 몰라요. 뭐. 급한 대로 계란을 삶아 요기를 하기로 합니다. 요거다. 동파이프에 아. 엔진 밑부분 기름이 순환되는 그 순환계통에 동파이프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굉장히 그 엔진 오일이 고압이거든요. 봤어요? 예. 엔진 하부에 있는 동파이프에 구멍이 났던 겁니다. 임시 처방으로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개이기 시작합니다.
물에 지금 쌀 넣었고요. 쌀 넣어서 지금 이게 뭔지 잘 모를 것 같지. 쌀은 바닥에 깔려 있고 여기다가 일단 미역을 일단 좀 이 정도 넣으면 아마 왕 불어가지고. 물에 쌀을 넣고 미역을 부셔 넣습니다. 그리고 끓이면 쌀 미역죽이 됩니다. 영양식으로 간단한 선상 식사로는 그만입니다. 엔진 밑부분에 그 동파이프가 있는데 그 동파이프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2개가 났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바늘로 꾸겨 집어넣어서 바늘을 부러뜨려서 그걸 막고 그 위에다 테이핑을 했습니다. 김 선배님 말씀으로는 안셀 확률이 오일이 안셀 확률이 8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새 엔진오일 집어넣고 시몬원 새끼까지는 가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자신 있어 하시니까 중요한 거는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엔진을 뜯어낸 겁니다. 뜯어내서 그 동파이프 그 오일이 새는 부분을 빼가지고 통째로 이제 갈지는 못하고 부속이 없으니까 그 구멍 난 데다가 이제 임시 방편으로 바늘을 집어넣어서 테이핑을 해서 막았는데 물론 한국에 가면은 통째로 동파이프를 갈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갈 때까지 시몬 새끼나 한국 갈 때 정도까지는 충분히 임시 방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게 아닌가 싶어요. 엔진 트러블에 관한 숙제를 남겨둔 채 우리는 다시 항해를 재촉합니다. 수요일 오른쪽에 배 갑니다.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알겠습니다. 살짝, 왼쪽으로 살짝. 어차피 날씨 때문에 피항에서 잡아먹은 시간. 날씨 좋을 때 무조건 멀리 가야 한다는 윤택은 선장의 말을 되새기며 밤새 달리기로 합니다. 지금 이제 그 막바지 일본 마지막 기항지죠. 시몬원 새끼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시간이 8시. 도착 시간은 거리상 새벽 4시 내지 5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밤새 그 항해를 하는데요. 마지막 일본 항해이기 때문에 무탈하기를 빌 뿐입니다.